뭐야? 다시 자, 들어가는 건가? 페이지는 29페이지. 자, 질문. 왜 2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느냐? 이 책 구성 자체가 1학년 물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29페이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물리 선행을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9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천천히 그림 많이 설명 많이 해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제일 첫 번째 단원명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단원명이 뭐죠? 전기와 자기. 그렇지, 전기와 자기야. 우선 이 전기랑 자기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공부를 해놓고 가자. 전기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찌릿찌릿 전기, 그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라는 것은 특히 어떤 도구의 전기를 얘기하는 것이냐? 전지, 즉 건전지에서 흐르는 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기는 뭐니? 자석의 기운이야. 오케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전지, 즉 건전지에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과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석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전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워보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배울 것이라고 미리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원자의 구조야. 참 특이하지? 분명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 우리는 왜 원자라는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이건 내가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선 원자라는 친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오케이? 원자 핵이라는 친구와 그리고 전자라는 친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에 보시면 빈칸이 들어져 있을 거예요. 전자가 하는 일과 역할, 그리고 원자핵과 하는 일과 역할이 빈칸으로 들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적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자라는 친구는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렇지. 전자는 마이너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하라는 단어가 등장이 하는데, 자, 이 전하라는 게 정확히 뭔지 한번 찍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전하라는 친구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다는 소리는 저 전자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쉽게 얘기해서 전하라는 단어를 그냥 전기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시작될 거야. 뭐냐? 전자는 지금 그림에서도 꼬리가 이렇게 쑥 나와 있죠. 무슨 소리냐? 이동성이 있습니다. 즉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전자는 움직이는 친구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자핵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자핵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을 봐도 아시겠지만 플러스 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전자는 마구마구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졌지만 원자핵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움직임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밑에서 배울 내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나오는 건전지를 활용한 내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꼭 쳐주고 넘어갑시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찰 전기라는 친구야. 자, 마찰 전기 뭐냐면은 원래 우리 지금 내가 지금 스웨터 조끼를 입고 있죠. 이 친구는 현재 전기가 통하나요? 통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꽂으면 전기가 이동해? 이동하진 않아. 하지만 마찰이라는 것을 했을 시에는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야. 즉 그거를 마찰 전기라고 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현재 전하라는 친구를 배웠기 때문에 마찰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거야. 어떻게? 원래 전하를 띄고 있지 아니다. 전하가 없던 물질이 어떻게 바뀌는 것? 전하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마찰 전기다 라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어떤 식으로 가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마찰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자 제품을 사용할 때 항상 코드를 꼽죠. 즉 그러면은 벽의 콘센트로부터 전기가 이동해서 전자 제품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찰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여기에 머물러만 있는 거야. 가만히만 있다.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정전기라고도 불러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살짝 볼게요. 빨대와 털가죽이 존재하는데 둘 다 제일 처음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빨대와 털가죽이 전하, 즉 전기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둘을 마찰을 마구 시켰어. 마찰을 시켰더니 뭐가 움직였어? 뭐가 움직인 거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가 움직였다고? 바로 전자가.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원자의 구조에서 움직이는 누구기 때문에 전자이고요. 원자 핵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무조건 전자만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찰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빨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고, 털가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빨대에 있던 플러스가 털가죽으로 이동한 거야? 아니면은 털가죽에 있던 마이너스가 빨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야? 맞아.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야.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즉 빨대에서 플러스 개수는 그대로고 털가죽에도 플러스 개수는 그대로야. 하지만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빨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야.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플러스는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파트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대전이라는 단어를 하나 사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현재 마찰용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전하가 없던 물질이 전하를 가지게 되는 것을 내가 마찰용기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대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걸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대전체는 뭐겠어? 원래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물체가 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대전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구분 확실히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전되는 순서 쭉 나오는 거는 이거는 뒤에 예제 문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제 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 자, 우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전기력. 여러분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봤는지는 설명해보면 알아요. 세 번째, 전기력이 등장합니다. 자, 전기력이라는 친구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인력, 두 번째가 청력이야. 우리 인력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자석, 그렇지. 자석에서 인력이 작용하려면 어떤 애랑 붙어야 돼? 그렇지. 자석인데? NS. 그쵸. N과 S 혹은 S와 N극. 즉, 다른 극끼리 닿아야지만 끌어당기는 거죠. 전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전기력에는 어떤 전하랑 어떤 전하가 있었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었지. 바로 그거야. 인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닿아야지만,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가까이 붙어 있을 때만 인력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석에서 청력이 작용하려면 N극과 N극, 그리고 S극과 S극, 즉 같은 극끼리 서로 닿아야지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전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극끼리 붙어 있다면 서로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력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좋았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것이 정전기 유도야. 이건 1번, 이건 지우고 다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전기 유도. 자, 이 정전기 유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정도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금속물체. 금속물체,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두 번째, 양끝. 이 두 개는 밑줄 혹은 별표를 꼭 쳐주세요. 최근에 현재 금속의 끝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끝이라는 단어에 꼭 밑줄 쳐주세요. 자, 왜 정전기 유도는 특히 금속 물체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금속 물체에는 플러스, 즉 원자핵과 마이너스, 즉 전자가 공존하면서 존재하고 있어. 물론 비법 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속은 특히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들, 이동이 쉬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원자핵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누가 움직여? 전자.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에서도 전자의 이동으로 전하를 띄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전기 유도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둥그런 금속 물체가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다가왔어요. 그럼 플러스랑 가까운 쪽은 어떤 식으로 대전이 될까요? 마이너스 친구들이 달라붙겠죠. 그 이유가 뭐야?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와 정반대쪽에 있는 이쪽은 어떤 친구들이 많이 분포했다고 볼 수 있겠어? 플러스.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양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끝이 전기를 띠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중이고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렇게 몇 번 강조하겠어. 지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야? 아니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잘 들어.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5개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1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5 빼기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플러스 5가 10개 아니지, 똑같이 5개 마이너스가 2개 있는 거야. 오케이? 양쪽에는 똑같이 플러스는 그대로인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금속 물질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왔어요. 그럼 물체랑 가까이 있는 쪽에는 어떠한 친구들로 대전되겠어? 그렇지. 그 이유가 뭐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내가 2번만 따로 위쪽으로 빼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줄을 쓸게. 맞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돼. 이걸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했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인력으로 플러스 전하를 끌어 당겼다. 1번 질문. 두 번째. 마이너스 대전체가 청력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밀어냈다.
맞는 질문을 고르세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죠. 2번이죠. 2번이죠. 아니야, 충분히 내가 일부러 그걸로 틀리기를 바랬어. 왜냐면 설명을 하니까. 잘 봐. 마이너스 대전체가 인력으로 플러스를 끌어당길 수는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거야. 왜? 인력 존재하잖아. 하지만 마이너스 움직여 안 움직여? 플러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플러스를 얘가 끌어당긴 건 아니야. 하지만 끌어당기고 있는 인력은 존재는 하겠지. 서로 간에. 하지만 이렇게 전하를 띄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청력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어렵지 않아? 괜찮아? 오케이. 이게 정전기 유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었고, 그 밑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지금 다 반대로 돼버렸죠? 하지만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대전이 되었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바로 갑시다. 그 다음은 검전기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검전기는 무엇이냐? 어떠한 전하로 대전이 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전하로 대전이 되었는지는 몰라. 그냥 얘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검자야.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즉 대전 여부, 판단 기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검전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그려요. 둥그런 판, 이렇게 그립니다. 이쁘게 그리기 귀찮고 그래서 빨리빨리 설명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각 부분의 명칭입니다. 첫 번째, 이 동그란 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금속판이에요. 왜 굳이 금속으로 사용을 했냐? 정전기 유도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판으로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양 삐죽삐죽하게 수염처럼 나와 있는 여기는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게 못하는 거 같은데. 둘다 금속 각이 있는. 난 판인데? 난 박인데? 둘다 박인데요. 박이네. 전 팔인데요. 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 금속 각, 전자 이거 금속 각. 바꿔주세요. 네. 뭘요? 이런 오타 나버렸네. 이런 거. 우선 둘다 답이잖아. 아, 바꿔주세요. 이러한 실수를 해버리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여기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금속판이지. 그렇죠? 1번이 금속판이에요? 금속 박이겠죠? 금속 판이겠죠? 1번이요? 네, 금속 판이요. 금속 판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 금속 판에 대전체를 갖다 댑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갖다 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검전기의 원리예요. 검전기의 원리. 이건 내가 하나만 할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댈게요. 그럼 금속판은 누가 올까? 그렇지, 마이너스. 그럼 금속반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 플러스끼리 저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그렇지. 그러므로 인해서 금속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진다.
마이너스가 이거 뒤집어 놓고 똑같이 청력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은 양이야, 양. 정말 더 많은 플러스가 왔다면 얘가 더 많이 벌어지겠지. 네. 그래서 더 많은 양이 왔으면 얘는 더 벌어지겠지. 그런 내용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문어가 오징어 같은 느낌이 보여지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의 대전제는 전화의 종류 같은 경우는 다음에 있는 예제 문제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알아봅시다.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비교야. 자,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밑에 설명을 달아놨는데 문제 풀 때 얘네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자,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자, 마찰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빛 있을 때 머리 파지직 하는 거랑 스웨터 벗을 때 파지직 소리 나는 거. 즉, 마찰전기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인다. 그러나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하면서 전자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핸드폰 공전기 유도도 그거는. 네. 너네 닌텐도 3DS라고 옛날에 나왔던 거 알지? 아래쪽만 터치되고 위쪽은 터치 안 되는 그거 닌텐도. 네, 집에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 우리 그 펜 꺼내 쓰지? 그거 그냥 플라스틱이지? 네. 손가락으로 해도 되지? 네. 그거는 감압식이라고 해가지고 압력을 느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꾹 눌러서 그럼 있으면 날 눌렀다라고 느낌이 오지. 네. 그거를 감지하는 거야. 터치 스크린이.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해야 돼. 혹은 전기가 안 통하거나. 즉 터치 스크린에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손가락 갖다 대면은 내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저 지점은 전류가 흘렀으니 터치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감압식과 정전식의 차이예요. 전기 안 흐르는 걸로 갖다 대면 인식 못하는. 근데 못하죠. 그래서 막 터치 잡음 나오잖아. 오케이? 그런 거지. 여러분 고무 지우개로 터치해봐. 터치 안 돼. 하지만 혀로 하면 안 되지. 팔꿈치나 발가락이나 그런 걸로 터치해봐 다 돼. 왜 사람 신체 피부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는. 근데 물이 들 때는 뭐예요? 물 전기 통하잖아. 그 물에 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물도 그게 통하는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우리 이거 배웠죠. 내가 옛날에 얘기했어. 무슨 물이라고 하면서 전기 안 통하는 거라면서. 옛날에 배웠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전기. 초등학교 때는 물의 전기가 통해요. 중학교 때는 원래는 안 통해요. 고등학교 때는 반대구나. 중학교 때는 안 통해요. 고등학교 때 통할 때도 있어요. 아니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통해요. 고등학교 때 원래는 안 통해요. 대학교 때 조금은 통해요라고 배우잖아. 자, 내가 살짝만 얘기해주자면 이게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우선 쓰던 거 먼저 쓸게. 전자제품에서 흥이 보인다. 진도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짠.